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SDS, HLB, 빅히트,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지트리비엔티,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네이버, 풍산, LG전자, HLB, SFA 반도체, 빅히트, 대원전선, 게임빌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EID, 현대차, 텔레칩스, SFA 반도체, 대창, 이구산업,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포장이 들어있고요. MTN은 대창, P&H테크, 그리고 HLB, 이수앱지스, 이구산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대형포장, SFA 반도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 보니까요. HLB와 관련해서 지트리비엔티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풍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다 지금 현대차까지도 올라와 있고 반도체주도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포진돼 있다고 보세요?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40만 원을 오늘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관련해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현재 지금 그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전반적인 관심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가지 종목도 봐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풍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 아는 방송사들이 얘기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풍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풍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구리 가격과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풍산에 따른 관심을 조금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재료비,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재료비를 과연 물건 가격에 점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차이가 나죠. 보통 우리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수입하는 그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 소비자 가격으로 즉각 전이시킬 수가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쿠션 효과를 과연 기업이 감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풍산 같은 경우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쿠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현재 지금 글로벌 가격은 올라갑니다만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풍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글로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워낙 강세를 상쇄하고, 하지만 판매 가격은 글로벌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구조 분석을 통한다면 풍산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풍산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 구리인데 지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가격 8년 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일어나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산에 대한 것도 지금 장중에 7%까지 강세를 나타냈다가 현재는 약간은 줄여냈습니다만 그래도 5%대 약간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애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이후에 조금 다소 실망감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애플과의 협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결국 이번에는 닛산과의 관계도 애플이 틀어지는 부분들, 결국 하청업체의 자동차 업체들을 찾고 있는데 자동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쉽게 내줄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현재 지금 현대차가 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 시리즈 같은 경우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현재 기간, 현재 코로나19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가 원활히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 등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애플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를 현재 개발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다소 애플에 대한 좀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닛산과의 계약도 무산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애플카가 과연 하청업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도 참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현대차와 혹은 기아차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보다도 이번에 예. 애플, 닛산과 얘기가 나오는 게 이름 가지고도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애플, 현대차, 애플?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름 싸움부터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는 자동차가 이제 i 시리즈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예.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애플 아이오닉과 아이오닉 애플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이름 싸움부터 쉽지가 않고요. 데이터에 대한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사고 책임에 대한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언론에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협업 관계로 간다, 하청업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뒤에 조율해야 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약간의 냉소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고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이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계속해서 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 뭔가 발표된 것은 제대로 된 뭐 뉴스가 나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애플카가 누구랑 협업을 할 것이냐, 누구랑 계약을 할 것이냐는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좀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던 전문가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뭐 전기차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올해 현대기아차가 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좀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정의선 회장이 작년 하반기에 취임을 하셨죠.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면서 빅패스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놨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의선 회장,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총수가 새로 바뀌었는데 예.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앞서 우리가 LCB 사태에서 경영진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를 얘기했다라면 네. 이제는 재벌 총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드라마틱한 뭔가를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를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투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다면 좀 어떤 기업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현대차가 예.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는 기아차가 움직였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지금 대장주는 현대차고요.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대기아 만약에 총수라고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무차별하냐? 그건 아니죠. 현대는 선대 회장 때부터 키워왔었던 기업이고 예. 기아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M&A를 시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도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대장주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현대차를 네. 좀 더 잘 보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마지막 종목 게임빌인데요. 조금 흥미로운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게임주라는 것들이 좀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세 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근데 신작 게임은 전작 게임이 성공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이 성공한다라는 등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A라는 드라마를 잘 보고 끝났다고 해서 같은 방송사의 B라는 드라마가 신작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연속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게임도 예. 마찬가지인데 지금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니 A라는 게임이 성공하고 나서 B라는 신작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A 다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고 예. 이게 시장에서 흥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비틀어서 붉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것을 해서 결국 유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A라는 게임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래 하면 좀 지겹죠.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거를 익숙한 상태에서 약간 틀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면 이거 좀 바뀌었네? 라고 하면서 익숙하게 또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번에 게임 업체들이 많이 학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예.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게임빌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주가를 이끌고 있는 건 빅히트가 주가를 이끌고는 있습니다만 예. 게임빌 같은 경우 이러한 A와 A-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신작이 출시됐으니까 이게 상승하고 또 다른 신작이 또 출시돼야 상승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그렇죠. 연결성을 갖고 신작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임빌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에 좀 어려운 곤란한 부분들. 저는 신작 게임이 나온다 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자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고 우리가 기업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 회사도 결국은 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임 회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 어쨌든 예. 투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한 번 더 믿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또 특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게임빌 알아봤고요. 오늘 3.95% 강세입니다. 42,1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게임빌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